미얀마를 두고 벌어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태산이라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계, 그것도 불교계까지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정교분리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정치와 종교, 제도론적으로는 국가와 종교단체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종교활동을 행하든가 특정의 종교를 지지해선 안되며 종교단체도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종교계의 정치 개입은 터부시되어 왔는데요. 웬만해선 개입하지 않는 종교계의 정치적 입장까지 발표되었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미얀마를 두고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현지 시민들의 불복종 행동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한 제2도시 만달레이, 수도 레피도 등의 도시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얀마 독립 영웅이자 아웅산 수치 고문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의 생일을 맞은 시민들은 이와 관련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미얀마 군부 측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거나 이들이 체포될 위기에 처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연합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최소 326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303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도 쿠데타 이후 공무원, 승려 등 35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만달레이 등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수백 명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고 이는 수천 명의 공무원과 주요 공기업 직원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결국 군부의 탄압은 의료진을 향해 본격화된 모양새입니다. 국립병원 의료진의 시위 이후 쿠데타 반대 시위에 동참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자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와디 등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북부 샨주에서는 사복경찰관 2명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한 외과의사 자택에 들이닥친 것으로 알려졌고 남서부 에야와디 지역에서는 개인 의원에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던 한 의사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는 경찰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지한 킨마웅 르윈 만달레이 의과대 총장의 자택을 급습해 르윈 총장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 했으나 이웃 주민들이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강하게 항의하자 물러났습니다. 중부 마그웨 지역에서도 경찰이 아웅란 병원 의료 과장을 체포하려다 이웃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까지 체포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현재 미얀마의 갈등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유엔까지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47개 이사국은 제네바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임의 구금된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그리고 투표로 선출된 정부를 복원할 것 등을 미얀마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미얀마 쿠데타 주역인 미나웅 플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 군부 전현직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는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얀마 문민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지도자, 정치인, 인권운동가, 언론인, 종교 지도자를 부당하게 체포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표현한 버마 국민의 의사를 거부했다. 버마의 민주적 전환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특별하고 엄청난 위협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미얀마 루비 엔터프라이즈, 미얀마 임페리얼 제이드, 제멘 주얼리 등
기업 3곳도 제재 대상에 등재시켰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토니 블렁컨 국무부 장관은 버마 군부의 정권 장악 시도 포기, 억류자 석방, 통신 규제 해제, 폭력 자제 등을 촉구하면서 이번 제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메시지라고 말했고, 자넷 앨런 재무부 장관은 미얀마 국민과 함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버마 군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도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미얀마는 친중국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얀마는 중국 남부와 인도양을 접한 지리적 요충지로 미국이 미얀마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은 미얀마가 대중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2011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일방적인 친중국 노선을 수정해왔지만 오랫동안 미얀마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군정이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동안 거의 유일하게 경제, 군사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미얀마와 중국 남부를 잇는 송유관을 건설하며 경제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미얀마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30%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현실화한다면 미얀마 군부는 다시 친중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으로선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월터 로만 미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워싱턴을 크게 앞서 있다는 게 진실이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미얀마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핵심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미얀마인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세계 한인 및 한인 단체들에서도 군사 쿠데타 규탄을 위한 단체 및 개인 공동 성명서를 발의했습니다. 현재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공, 독일, 프랑스 등 총 25개국 한인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군사 쿠데타 규탄을 위한 단체 및 개인 공동 성명서를 발의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한글, 영어, 미얀마어로 작성되었으며 민주주의를 향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군부에게 전세계 한국인들이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해 힘들게 꽃피우기 시작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무력을 앞세운 군사정부 쿠데타에 의해 또다시 짓밟히게 됐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동이다. 지난해 말 실시된 의회 선거가 불법 선거라고 주장하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단순 주장으로 정권의 강탈과 의회를 해산시키고 폭력과 무기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국도 과거 군사 정권과 쿠데타의 아픔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과 단체들은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미얀마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민간 정부를 지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강력한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종교계의 움직임입니다. 전세계 불자와 국내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미얀마 군부 세력에게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퇴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천 불교 전국 승가회는 성명을 내고 미얀마 민중들의 정당한 저항에 진심 어린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미얀마 군부는 즉각 계엄령을 철회하고 쿠데타를 종료하며 무력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인사들과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총선 결과를 존중하고 민간정부에게 권력을 즉각 이양하라. 유엔과 각국 정부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 정상화에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실천승가회와 신대승 네트워크 등 한국 시민사회 종교 71개 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는 즉각 쿠데타를 종료하라, 아웅산 수치의 석방을 촉구했고, 전세계 참여 불교 불자들의 모임인 국제참여 불교 네트워크에서도 미얀마 민간정부와 군부가 종교 지도자와 소수민족 대표들,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88세대 지도자들의 지원을 통해서 포괄적인 대화 과정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지간해서는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불교계에서
다른 나라, 그것도 미얀마의 정치 상황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얀마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물론 미얀마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양곤 시내에 이슬람 모스크도 있고 성당도 있지만 국민의 86%가 불교도일 만큼 절대 다수가 불교를 믿고 있기에 불교 국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얀마인들은 집 가까운 파고다에 들려 기도할 뿐 아니라 누구나 잠시 출가를 하기도 하고 출가에 수행 경력이 있어야 취업, 결혼 등의 유리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삶 속에 불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불교식 사회주의 정부를 표방할 정도였으니 불교가 미얀마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불교는 미얀마인들의 생활 곳곳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스님들 차량은 번호판도 달라서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탁발을 통해서 제가자들이 수행자들에게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믿어 마을마다 순번을 정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신앙 덕분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 범죄율이 낮은 국가로 스님들께 공양을 하는 등 일상에서 불교 문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계의 성명 발표가 향후 미얀마 사태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이고 팀 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풀려진 애플카는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성공한 미국 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어떻게 자동차 회사를 창업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예다. 위험은 분명히 엄청나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엄청나다. 테슬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로 세계 9대 자동차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지만 팀 쿡은 일론 머스크가 해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팀 쿡은 뛰어난 CEO로 정확히 애플이 필요로 하는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다. 하지만 쿡은 사업가가 아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가 일궈놓은 혁신을 망치지 않기 위해 예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뛰어난 지도자다. 보도했습니다. 즉 팀 쿡 애플 CEO는 애플이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으로 만드는데 특화된 훌륭한 CEO일지는 몰라도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사업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계부터 생산 공장까지 모두 처음부터 새로 만든 테슬라와는 달리 애플은 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배포를 가진 사업가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회사와 손을 잡고 애플카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한국의 현대기아차, 일본의 닛산,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이 애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3대 후보라 지목했습니다. 전 세계로 판매될 애플카를 만들 충분한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갖춘 동시에 전기차 제조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보유한 회사는 이들을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런데 얼마 전 애플카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 회사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였던 한국의 현대기아차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현대기아차, 애플카 협력 소식을 담은 언론 기사들이 남발하면서 비밀주의에 집착하는 애플이 협상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애플과 협업을 진행한 국내 부품업계 고위 관계자는 애플은 허락 없이는 프로젝트 종료 전까지 그 어떤 내용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 사내에서조차 애플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어려웠다. 애플의 비밀주의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자신들의 하청업체, 즉 현재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한 폭스콘처럼 만들려 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실제 과거에도 디스플레이 협력사였던 GT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스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비밀유지 계약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애플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비밀유지 계약 한 건이 깨질 때마다 55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결별하게 된 애플은 두 번째 후보인 일본의 닛산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닛산이 현대기아차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것은 닛산은 이미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고 동시에 수익 창출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애플이 유리한 조건을 내걸 수 있다고 예상됐습니다. 닛산은 프랑스의 르노사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는 SUV 차량 아리아의 일부를 전기차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20년 만에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위해 닛산에 접근했다. 애플은 최근 현대기아차와 협상을 중단하면서 프로젝트 타이탄의 자동차 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일본의 닛산마저 애플카를 함께 만들자는 애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뉴스는 애플, 닛산 자율주행차 협력이 의견 불일치로 끝났다. 애플과 닛산의 접촉 기간은 매우 짧았고 고위급 경영진 수준으로 진전되지도 못했다. 애플은 닛산에 애플카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사실상 닛산을 하청업체로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는 요구였다 보도했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이유로 닛산이 애플카를 거절한 것이죠. CNN은 기술 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배제한 관계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폭스콘과 비슷하게 만들 것이다. 폭스콘은 큰 재정적 보상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폭스콘의 복사판이 되는 건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애플의 아이폰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대만의 폭스콘 주식 차트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이 폭락한 이후 10년 넘게 쭉 그대로입니다. 대만 증시가 2배 이상 폭등할 동안 폭스콘은 전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천천히 계속 하락했습니다. 아무리 마진율이 높은 애플의 아이폰 조립을 한다고 해도 하청업체로 전락하면서 수익률 성장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죠. 2016년부터 폭스콘은 자신들은 단순히 애플의 하청업체에 지나치지 않다며 VR, 사물 인터넷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바로 독일의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도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CEO가 애플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며 사실상 폭스바겐은 애플카를 경쟁 상대로 두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인데요. 헨스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는 독일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일게마인의 차이툰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은 단번에 진입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애플은 배터리, 소프트웨어, 디자인, MD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회사다. 자동차 산업 진출을 결정할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애플이 단시일 내에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의 허버트 디스 회장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2028년까지 폭스바겐 그룹 전체에 걸쳐 70종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2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의미한다 전했습니다. 물론 폭스바겐의 전기차에는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외하고 한국의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중국의 CATL이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세계 5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현재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플랫폼 탑2는 단연 현대자동차와 폭스바겐이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엔과 토요타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기관을 개조한 수준으로 매우 단조로운 반면 현대차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은 전 세계인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롭게 선보인 전기차 플랫폼 eGMP는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5와 기아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 CV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일버트 비어만 현대차 그룹 연구개발본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해 기존의 우수한 효율성에 더해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차급까지 그 기술 리더십을 더욱 확장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코나 7,700만 대 배터리 전량 무상 교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리며 리콜에 소극적인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